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열심히 검정고시 중졸 사회 수업을 하고 있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사회 공부하고 계신 거 맞죠? 그죠? 네, 지금 약간 뜨끔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조금 가볍게 기후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한 준비물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한 필기 도구 정도만 준비하시면 우리가 다양한 기후 지역에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단원에서요, 다양한 기후 지역을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그들의 자연경관, 어떤 것들을 관광할 수 있는지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열대 사바나 기후입니다. 자, 여러분 열대 기후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요, 기후라는 아이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 뭐죠? 기온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강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특히요, 이 기온이라는 아이는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다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자,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번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게 열대 사바나래요. 그렇단 얘기는요, 적도 주변에 나타나게 되면서 연중 기온은 어때요? 높겠죠. 그죠? 자, 연중 고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은 열대 사바나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여기다가 뭘 플러스하게 되냐면, 그렇죠. 자, 강수량을 플러스했을 때는 열대기후를 다시 한번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요, 열대우림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열대우림이라는 건 뭘까요? 열대우림은요, 더우면서 비가 매일매일 자주 많이 내리는 것을 열대우림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열대 계절풍 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열대 계절풍 기후는요, 짧은 건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벼농사에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열대 사바나 기후라는 건 뭐냐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비가 자주 많이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절반 정도는 비가 별로 안 와요. 자, 그래서 비가 오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기라고 하죠. 비우자. 자,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는 시기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건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가 뭐다? 열대 사바나 기후라는 거예요. 알겠죠? 대충 알겠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열대 우림 지역은 적도를 띠고 있고 많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 바깥쪽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가 열대 사바나 기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여러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를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대 사바나 기후의 경관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기는요, 비가 오니까요, 여러분. 그죠? 자, 비가 많이 내리니까 풀이 자라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긴 풀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는 기후 하나 더 아는 것 같은데, 뭐죠? 자, 풀이 자라는 기후는요, 이 사바나 기후 말고요, 짧은 풀이 자라는 거, 짧은 풀이 자라는 것은 우리 참고로 얘는 건조기후의 스텝이라고 합니다. 스텝. 자, 스텝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짧은 풀이 자란다면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긴 풀이 자라요. 비교해서 좀 알아두세요. 스텝과 사바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열대 사바나 기후의 건기에는요, 풀이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초원이요. 누렇게 마릅니다. 자, 그러면서 키 작은 나무가 듬성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예고할 때 뭐라고 했죠? 다양한 기후를 여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뭘 볼 수 있죠? 자,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생동물이 많대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 지역에 많은 야생동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야생동물, 초식동물, 그 다음에 육식동물, 이러한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기 때문에 자, 드디어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관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짜자잔, 짠! 자, 사파리를 관광할 수 있대요. 자, 사파리? 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놀이동산에서 보신 적 있죠? 그죠? 자, 사파리라는 건요, 원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려고 이용을 했었던 출처는 그렇게 되지만 오늘날은 뭐냐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자연에 그죠? 다양한 동물들이나 경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것을 사파리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사파리 관광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열대 사바나. 자,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다양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렝게티 국립공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것들을 관광할 수 있는 것이 열대 사바나. 자, 정리하면 열대 사바나는요, 더우면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 자, 이것을 관광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기후는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기후는요,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 많이 들어보셨고 TV 광고에서도 뭐 나나나나 아시죠? 음료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기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온대 기후의 하나의 종류가 돼요. 온대. 자, 온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온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중위도에 나타나게 되면서 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안 그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가 뭐냐면 온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자, 대륙의 동안에 나타나면서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뀌죠. 자,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여름에는 어디에서 바람이 부냐면 바다 쪽에서, 저위도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자, 이러니까 기온이 높으면서 비가 많이 내리죠. 그죠? 그래서 자, 여름에는 고온다습하죠. 정리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자, 그에 반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냐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자,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겨울에는 어때요? 비가 안 오면서 그죠? 내륙 쪽에서 보니까 비가 안 오면서 날씨가 춥습니다. 차고 건조한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온대 계절풍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온대 기후의 또 하나의 기후가 뭐냐면 영국과 같은 기후입니다. 자, 영국의 기후를 우리가 무슨 기후라고 하냐면 서한 해양성 기후다라고 얘기하죠. 자, 서한 해양성 기후는요,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뭐예요? 바다의 영향을 받아요. 바다의 영향을 받으니까 연교차가 온대기후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죠? 그리고 겨울과 여름간의 기온차가 작으면서 바다의 영향을 받는데 그 바다 자체가 어떤 바다냐면 따뜻한 난류예요. 난류 쪽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고른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죠. 기억나셔야 해요. 자, 이걸 우리가 서한해양성 기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기후가 이제 이러한 서한해양성 기후였는데,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지중해성 기후는 어떠냐 이거예요. 자,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어때요? 고온 건조하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여름은 비가 많이 오는 게 여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름에요, 비가 안 와요, 여러분. 기온은 높으면서, 자,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꺾기 막강,
꺾은 선은 기온, 막대는 강수량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기온이 높으면서 강수의 분포는 굉장히 적습니다. 막대가. 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때요? 온난수분. 겨울이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겨울이 따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울이 0도 이상이면서 뭐 이러한 꺾은 선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겨울에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약간 다이아몬드형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후 그래프를 자랑하는 것이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중해 연안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보면, 자, 여기 뭐 그리스라든가 여기 이탈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에스파냐, 포르투갈, 자, 요쪽에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는 바다죠. 자, 지중해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중해의 영향을 받는 기후를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어떠한 그 관광을 할 수 있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니까 여름에 우리가 곡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름에 뭐 할까요? 농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가 별로 안 와도 자랄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일나무예요. 자, 그래서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나무수, 나무목. 자, 그래서 나무들, 과일나무들을 재배하는데요. 자, 비가 별로 안 와도 될 만큼 잎이 좀 두꺼워요. 잎이 좀 두껍고요. 뿌리가 이렇게 길게 뻗어 내려갑니다. 자, 이러한 과일나무가 뭐가 있냐면 포도라든가 아니면 오렌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코르크, 레몬, 자,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 관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관광이에요, 여러분. 뭘 관광하냐? 포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도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또 뭘 만들까요? 와인을 만들죠. 그죠? 그러면 그런 와인과 관련된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관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름이요. 기온이 높고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자, 이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 근처에 보면 서부 유럽,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과 같은 서부 유럽의 국가들은요, 늘 강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햇볕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서부 유럽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에 인간도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뭐 하러 옵니까? 휴양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여름의 휴가가 이들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러한 휴양지로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관광을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유적 당연하죠. 과거에 뭐예요? 그리스라든가 로마. 그죠? 문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따뜻한 여름 날씨 그리고 쾌청한 여름 날씨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중해성 기후, 온대 기후의 일종으로서 여름에는 건조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죠? 여행 가고 싶다 보다는 어떠한 여행을 가고 싶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냉대 한대 기후의 관광입니다. 자, 여러분 냉대 기후나 한대 기후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춥죠? 그죠? 특히 어디가 더 춥습니까? 여러분 냉대와 한대 중에서 어디가 더 추운지 혼돈스러우신 분 아직도 있으시면 안 되죠? 한대가요, 여러분 차란자래요. 그죠? 그래서 한대가 냉대보다 더 고위도, 그러니까 극지방, 양극지방이 나타나는 기후가 한대 기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냉대, 한대 무지무지하게 춥죠. 자, 그리고요, 이들은 추우면서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자, 겨울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살기가 좋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냉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도 굉장히 큽니다.
완대기온은 그렇게 연결차가 크진 않을 거예요. 여름에 특별히 막 영상 막 10몇 도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눈도 많이 내리고요. 얼음도 굉장히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후가 냉대나 한대 기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의 식생은 뭐냐? 식생이 뭐죠, 여러분? 식생이? 식물의 무리잖아요. 그죠? 자, 기후에 따라서 자라는 식물의 무리를 우리가 식생이라고 할 때 냉대는요. 타이가. 자, 타이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뾰족뾰족한 침엽수림이잖아요. 이러한 침엽수림이 냉대기후에서 많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나무집 같은 것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대로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대에서는 툰드라라는 이끼들이 있으니까, 그죠? 자, 이끼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이끼들을 누구예요? 술록이 뜯어먹는 거. 자, 이런 술록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냉대와 한대는 이러한 추운 지역을 역으로 관광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관광할 수 있냐? 겨울 축제가 열리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스키도 타고, 썰매도 타고, 뭐 다양한, 그죠? 그리고 뭐 동계 올림픽 같은 것도 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겨울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눈과 관련된 축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윈터 카니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과 관련된 축제들을 여러분들이 또 즐기려, 자, 여기 냉대 한대를 관광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독특한 자연환경을 관찰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기후에서 막 한대 쪽에 오로라 같은 거 나타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자, 요런 것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뭐 개썰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체험하러, 그지?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냉대와 한대 기후는 이러한 추위와 관련된 축제들, 자, 이것과 관련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한번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들은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후는 뭐냐면, 마지막 기후는 뭘까요? 네, 마지막 기후는요, 고산기후 지역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고산기후라는 건, 높은 산? 높은 산이면 별론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자, 열대기후 지역이지만 개발고도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예요?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고산기후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1년 매달 월 평균이 10도에서 20도 사이, 20도가 채 안 되는 그런 기온을 나타내는 게 고산기후가 됩니다. 그러면 열대는 너무 덥고 습한데 잘 됐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자, 열대 사람들의 피서지로 이용이 되죠.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의 해발고도가 좀 높은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가 고산기후면서 동시에 그 열대 피서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이들의 관광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요. 그들은 또 과거에 아무래도 문명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뭐 마추픽추라든가, 그죠? 뭐 잉카, 마야, 뭐 아스테카, 뭐 다양한 문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명과 관련되는 고대 문명과 관련되는 그러한 다양한 유적지를 관광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우리가 고산기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고산기후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후와 관련지어서 관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관광 잘 하셨나요? 자, 이번 시간 뭐예요? 열대 사바나 기후와 관련된 관광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지중해성, 온대 지중해성 기후와 관련된 모습들을 관광하셨고, 그리고 추운 기후 지역들의 모습들을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대 고산까지 각각의 특징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의 모습까지도 여러분 정리하시면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